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통신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안재민입니다. 오늘은 2026년 통신서비스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제가 우호적 업황 지속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통신업종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캐펙스 사이클이 이제 줄어들고 5G 이제 저희 많이 쓰고 계시지만 5G 보급률이 워낙 많이 높아져서 통신사들이 투자할 금액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휴대폰 교체들 요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도 많이 좀 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트렌드가 나타날 거고 2029년에서 30년까지 아마도 6G 다음 세대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 좋아지는 환경들이 29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5년도는 해킹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벌어지면서 통신사들이 조금 어려운 환경들을 좀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시장 자체,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주 중심의 주가 상승을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주는 좀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 성격들이 큰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소외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큰 변수는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당주와 방어주 성격이 내년에도 아무래도 이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하지만 통신 서비스의 업황 자체는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역시도 AI 시대에 가장 좀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젠슨왕이 와서 이제 여러 업체들과 GPU 26만 장을 이제 저희 나라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큰 GPU를 가지고 통신사들이 이제 인터넷 업체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를 받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 이거는 뭐 비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가두어 두는 이제 GPU를 저장해 두는 장소, 하드웨어 측면에서가 이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의 GPU 활용도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캐펙스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해야 사실은 26년, 7년, 8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들이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약간의 수주잔고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수주잔고가 이제 이 오픈 AI와 제휴를 통해서 이제 크게 늘어난 것들을 확인을 했고, 향후 28년, 9년까지도 이 수요가 단기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 IDC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어떨까라고 보면, 국내 데이터 센터가 중에서 거의 한 30-40%를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강자는 당연히 통신사이고, 통신사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면서의 노하우,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동안 끊김이 없어야 되고 전력이나 이런 공급도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통신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은 아무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 형태로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이 주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이 데이터 센터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의 IDC 경쟁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435메가와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 합계로 해서 그렇고요. 이게 이제 28년까지 각사별로 100에서 한 200메가와트를 더 키우겠다라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각각 업체들이 한 130에서 160메가와트를 가지고 있는데 2028년 정도가 되면은 최소 250에서 한 300메가와트 정도까지는 가지게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매출이 아마 지금보다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 3사가 각각 매출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조 단위 이상, 그리고 SKT, KT는 거의 20조가 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사실 오른쪽에 보시는 IDC 데이터 매출이 아직은 조 단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뭐 비중으로 보면 좀 약하긴 하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워낙 좋은 비즈니스가 IDC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매출 성장이 가장 도드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 마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익에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사별로 보면은 SK텔레콤이 이제 울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아마 아마존과 같이 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100메가와트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의 일부를 사와서 하게 됐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들이 이슈인데, 이게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 지대로 건설이 되어 있던 부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좀 이슈였는데요. 해킹 사건이 2025년도에 좀 통신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SK텔레콤은 연초에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1조 원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미 가입자를 조금 많이 빼앗겼고, 거기에서 24년도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상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도 이 해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뭐 해킹 사건이 꼭 안 일어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와 LG 역시도 이런 이슈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해가 26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사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제 진입장벽을 좀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또 이제 공고가 나간다 그러면 9번째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들 힘들었던, 그리고 하지 못했던 이유가 상당히 지금 통신 시장 자체도 포화가 되어 있는 데다가 망투자를 하면서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느냐. 요즘은 또 젊은 세대 혹은 요금에 민감한 유저들을 중심으로 알뜰폰, MVNO 가입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신 3사의 요금제도 워낙 낮아져 있고 MVNO 요금하고 요금도 워낙 낮은 수준이라 이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 제사이동통신사들의 이 경쟁력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과거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그림 보시는 한솔엠닷컴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이제 통신사로 있었는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이익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이동통신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SA, 스탠드 언론 관련해서의 투자인데요. 뭐 이 부분들은 아마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경쟁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들은 이제 수익성 개선이 29년 정도까지는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탄탄한 상황임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이제 비용이 핸드폰 교체 주기가 워낙 길어졌고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캐펙스나 감가상각비도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인데, 배당 자체도 5%의 배당 수익률 유지할 거고, 특히나 KT나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저희가 보고 있고, 특히 KT는 자사주 소각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주주환원율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4%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4%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KT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통신 서비스 산업은 사실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방어주 성격이 강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에 어떻게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에 영향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들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 산업들 2029년까지 우호적인 환경들은 계속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통신 서비스 2026년 산업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